황 박사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사학위 연구가 이제 곧 출간이 되는데요. 그 저서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한글로 번역한 글입니다. 오랜 동안 연구해 오신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는 기 직전이어서 동료 연구자로서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분투와 노고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글 전체에 대한 간략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저서 전체 볼륨이 대략 한 38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 한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께 이제 전에 듣기로 저서가 전체 포괄하는 내용의 기대와 예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요 개념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대 인권의 보편성, 미국의 냉전 전략, 초국적 운동의 포괄성, 그리고 주변부, 한국 에큐메니칼, 행위자들의 구체성,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차 서술이 되면서 선생님의 논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선생님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70년대 글로벌 인권 부흥의 역사적 성격을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정책에 대한 저는 탈냉전의 과정 도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아주 도전적인 이 제목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냉전의 과정으로 전제하고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70년대 한국 권위주의 정치 산업화 과정에서 개신교 에큐메니칼 진영이 인권 담론을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 그리고 인권 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글로벌 인권 기구들, 대표적으로 엠네스티, WCC, 그리고 북미주 인권연합 등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이 그룹들의 적극적인 역할, 그래서 70년대 한국 인권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비화되는 이제 논쟁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선생님께서 굉장히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연구사적으로는 70년대 글로벌 인권 부흥의 운동을 지역 단위, 이제 제3세기 주변부이죠. 한국 상황에 지역 단위와 그리고 글로벌 국가, 미국의 행위자, 냉전 전략을 가진 글로벌 국가,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들, 초국적인 인권 기구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신교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 팩트를 특정해서 새로운 역사적 시각을 제시하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아주 최근의 연구 경향들을 그리고 추세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 냉전에서 현재 지금 국제 인권 레짐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70년대 인권에 발응했던 이 시기를 주목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좀 선생님도 연구사 정리를 조금 하셨는데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3세계 주변국 국가죠. 주변국의 냉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동아시아적 로컬의 인권 문제는 70년대 미국의 냉전 전략에서 정책 전환이 요구될 만큼 굉장히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형태로 전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연구 경향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70년대 글로벌 인권 운동을 60년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진보 운동의 연속에서 68혁명과 같은 거기에서 발휘된 주제들의 연속에서 냉전의 양극단성에 대한 깊은 회의, 그리고 그래서 냉전을 균열, 그리고 냉전의 파열음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접근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계신 이주영 선생이 대표적인 연구자인데요. 또 다른 관점은 냉전의 양극단성에 대한 회의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과연 미국의 냉전 전략의 어떤 전반적인 수정이라든가 탈냉전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 냉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지역 안보의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정책적인 어떤 자유주의의 확대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경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황 박사님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냉전의 균열 내지는 파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이 오히려 탈냉전의 도정 과정으로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같은 시기 동일한 주제의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의 이 탈냉전의 도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속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께 궁금했던 몇 가지 의문 그리고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권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이 글에서
인권 개념은 보편 인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주어진 것, 천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권 개념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사안과 결합해서 문제화되어가는, 정치 쟁점화되어가는 인권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인권의 가변성, 상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생님의 논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 서두에 가장 먼저 이제 예시로 제시하셨는데 대한모방의 해고 노동자들의 호소문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보편인권, 노동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되기 이전에 노동 기본권을 주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편 인권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두가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얘기하시고 싶은 인권의 어떤 보편성과 상대성의 진폭을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전면화 시키셨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냉전 전략의 어떤 특수성이라가 일반성, 보편성보다는 한반도로 한정해서 분단화, 반공화, 경제 근대화, 산업화 전략 안에서의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근대화 전략, 냉전 근대화 정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경제 산업화 전략으로 한정했고 그리고 이상적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적 가치는 불투명한 외교 정책 그리고 외교 수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그게 어떤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냉전 이념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한국사에서 50년대, 70년대 특히 이 시기 선생님이 주로 이제 검토하신 이 에큐메니칼 진영 그리고 저도 이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70년대 자유민주주의 그룹의 기본적인 저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냉전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태생적인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체계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냉전 전략 안에서 경제 산업화와 못지않은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어느 위치에 놓일 것인지 이 위치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기하고자 하는 초국적 인권운동, 에큐메니칼 인권운동 그것의 지역화된 한국의 에큐메니칼 인권운동의 성격은 냉전 안으로 볼 것인가 냉전 밖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성격이 규명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냉전 안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냉전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집중해 볼게요. 글로벌 인권 이니셔티브 기구로 선생님이 WCC와 사면위원회 그리고 북미지 인권연합 등 교회여성연합과 이런 이제 국제 기구들을 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를 포함해서 냉전기 전체를 봤을 때 인권 장치는 크게 인권의 정치와 그리고 인권 운동으로 저는 구분이 갈 것 같아요. 선생님의 전반적인 글에서는 이 정치와 운동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인권의 정치는 분명하게 국제 기구를 통한 법제화 과정, 성문화 과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각 지리적으로 전파되는 법제화 과정이 인권의 정치의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인권 운동을 인권 정치의 한 분야로 지금 이제 다시 해소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인권의 법제화, 그러니까 정치 과정이죠. 인권의 정치 과정은 다시 국가의 이익이나 동서 냉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적용의 우선순위, 배제, 지연 이런 특수 공간들을 분명히 형성시킵니다. 정치적 메커니즘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냉전기, 탈냉전기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인권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 좀 내려주시겠어요?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운동 기구들이 인권의 쟁점들을 이슈화시킬 때 기본적으로 그 설득의 근거는 이 법제화된 국제규범, 즉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한다고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세계인권선언이나 인권규약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냉전기에는 인권 정치와 인권운동이 상호 연계성이 굉장히 강하게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포스트 냉전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일치화돼 있잖아요. 인권 정치로. 그렇다고 하면 이 70년대 국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기구들은 인권정치 운동 안 구분 없이 냉전이라고 하는 이 시계의 경계 안에 있는 기구들인지 탈냉전의 장치들로 볼 수 있는지 이념 중립성이 가능한 기구들인지 저는 이 부분에 본원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운동을 결합시켰을 때 냉전의 문제 앞에서 이 기구들은 과연 중립성을 가진 기구들인가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올리겠습니다.
70년대 이제 한국 사회로 보면 선생님께서 이제 이 70년대 후반 노동 문제에 집중하고 계신데 이게 기층 민중이 형성되고 생산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사회 시민 그러니까 이쪽에 사회권이 형성돼가는 관점이죠.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탈냉전의 어떤 도정의 일종의 도전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보편 인권이 확산될 때 정치 시민적 자유권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인권 운동 차원에서 먼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 획득이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이 생산 주체 형성을 노동 산업화 과정에서 보면 이것이 탈냉전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인지 냉전 시기 안에서도 얼마든지 보편 인권의 확장 과정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연장해서 아까 선생님께서 동일 방지 노동자들의 문제하고 이 AFL 뭐죠? AFL 그러니까 뭐냐 미국 노총이잖아요. 노총들의 어떤 이 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한 폭로, 에큐메니칼 기구에서 이 부분을 폭로한 부분과 선생님 발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면화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폭로한 내용이 과연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 전환의 요구만을 상정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장해서 보면 사회권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산 주체를 보호하고 이제 기본권을 형성해 가는 과정들을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이제 확산해 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과연 탈냉전의 과정으로 볼 것인가 오히려 원조와 개발과 노동 그리고 곡물시장의 어떤 자유와 유연화 전략으로 본다면 냉전기 산업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미국의 냉전 전략 안에서도 이거는 해소될 수 있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미국의 냉전 전략을 폭로한다라는 그 부분만을 탈냉전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산업 자본주의 성장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진영의 자유주의 확대 과정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논쟁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논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생님께서 동아시아 냉전 전략 미국에 그리고 한국 개신교 에큐메니칼 인권운동을 탈냉전의 과정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탈냉전의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70년대 인권운동의 확장이 80년대 정치 자유화를 이루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한반도에서는 인권의 확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탈냉전의 지수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남북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조금 또 마련이 됐는데요. 냉전의 지수 이 경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70년대로부터 시작한 탈냉전의 어떤 도정이 현재 우리 한반도를 냉전의 문제 해체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는 냉전 안에서 이제 평화의 문제로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지 선생님의 생각이 그 탈냉전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냉전을 실제 이념으로 양분된 영역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로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에겐 굉장히 도전적으로 보였어요. 이제 아키라 이리에 선생의 아마 그 원저자 그 글을 선생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친절한 설명이 좀 포함이 되면 냉전이 어떤 상상의 세계의 산물로 볼 것인가 한반도 차원에서는 실제 이념적 구도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 경향들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풍부한 자료들과 이제 국외 연구 경향들을 반영하셨는데요. 이런 국내 연구와의 소통도 좀 열렸으면 선생님의 논지와 경향의 무게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